자, 1학년 2반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열이 들어가기 전에 색칠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색칠하기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교과서를 252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활동 1과 활동 2 문제가 있어요. 색칠하기 문제가 좀 사고에 관한 문제라 가지고 조금 처음에 안 다져놓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먼저 활동 2의 1번부터 봐볼게요. 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자 검정까지 5가지의 색연필을 이용하여 그림의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색칠하기의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인접한 색, 가장 많이 인접한 구역부터 자 정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많이 인접한 색부터 맞추면 가장 많이 인접한 색부터 맞추면 광고가 떠가지고 광고를 좀 지었어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1번을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인접한 색을 자꾸 뭘 하냐? 1번에 자 가는 몇 가지 인접했어요. 나다 라와 인접했으니까 가는 세 개와 인접했고, 나는 2개, 다는 3개, 라는 2개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선 가와 다 중 둘 중에 아마거나 먼저 선택해서 색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에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가에 색칠을 할 건데 몇 가지 색연필이죠? 5가지 색연필. 그러면 가에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의 개수는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을 색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돼요? 다를 해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인접한 구역으로 넘어가서, 자, 인접했다기보다 칠한 색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에서 이미 색칠을 했죠. 그 색을 빼고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4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럼 나나 라나 상관없으니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 가에서 칠한 색, 다에서 칠한 색을 빼고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3가지를 칠할 수 있을 거고. 자, 라는 그러면 가도 아니고 다도 아닌, 그러면 또 3가지, 인접한 데가 2가지밖에 없었고 이미 색을 칠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그러면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자 그러면 15, 60, 180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해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자 2번을 봐보면 2번을 봐보기 전에 일단,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형을 봐봐요. 자, 요 사각형을 볼 건데, 이 커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커서를 좀 안 보여주네요. 자,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 공평하게 칠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A도 2가지를 인접했고, B도 2개라 인접했고, C도 2개, D도 2개예요. 선생님, A는 C, B, D와 인접해 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는 점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했다고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다 똑같으니까 어딘 거부터 칠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 4가지 색을 칠한다고 해볼게요. 4가지 색. 자, A에 먼저 색을 칠하는 방법은 4가지 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상관없으니까 D를 칠할게요. D는 3가지. 그러면 A와 인접하지 않은 색, 그 A에 칠하지 않은 색을 D에 칠하고, 또 B는 D에 칠하지 않은 색을 3가지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C에는 B에도 칠하지 않고 A에도 칠하지 않은 2가지가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즉 12, 36, 72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자, A와 B는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은 색이라고 쳐봐요. 같은 색. 그러면 되죠? A와 B는 인접하지 않으니까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C가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C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세 가지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가 온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 풀 때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 인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않는 구역이 있죠. 여기서 치면, 자, 얘를 좀 지울게요. 여기서 나와 라는 인접하지 않아요. 그쵸? 나와 라는 인접하지 않으니까 나와 라는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걸 마지막에 칠했죠. 그러면서 나와 라를 마지막에 칠했는데 얘네가 색이 같다고 해서 왜냐, 가하고 나를 먼저 색칠하고 가하고 다를 먼저 색칠하고 나와 라를 색칠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멀어져 있는 애가 여러 개가 되면 그거를 다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A와 B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근데 이게 보면 C하고 D도 그래요. C하고 D도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색을 칠하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A를 칠했을 때 맞은편에 있는 애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칠했을 때 B가 같은 경우다. 자, 그럼 이런 경우로 봐볼게요. A와 B가 같다. 그럼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그럼 A는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B는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B는 따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얘네 두 개가 같아요. 그럼 C는 A와 B가 같으니까 한 가지 색만 칠했으니까, 자, 3가지의 경우를 칠할 수 있을 거고, D도 3가지의 경우를 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12, 36이 될 거고, 자, A와 B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가. 자, 그럼 A와 B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자, A를 칠했는 경우는 4가지. 자, B는 이미 다르니까 A와 다른 애를 이렇게 3가지를 칠해야 되죠. 자, 그럼 C는 A와 B가 다르니까 그거를 제외한 2가지. D도 그렇다면 A와 B와 다른 2가지를 칠할 거예요. 그러면 12, 24, 48. 그럼 더하면 84가 된다는 거예요. 왜 72가지가 틀렸는지, 더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겠죠? 선생님 이런 거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런 유형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맞은편에 있는 걸 고려를 좀 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볼게요. 자, 얘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가나다라마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지도를 서로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자, 가나다라마의 순서대로 칠하면 가에 칠할 수 있는 색은 5가지, 나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 다에 칠할 수 있는 색도 4가지야. 그리고 라에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인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 자, 왜? 이게 제가 처음에 되도록이면 가장 많이 인접한 색부터 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와 라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라와 나도 같은 색일 수 있어요. 사실 얘네가 다 다른 색이라면 마는 하나밖에 없지만, 자, 만약에 얘네 가와 라가 같은 색이면 마는 3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고 1가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색칠하기의 문제 요령은 가와 다에 칠해진 색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가나다에 같은 색이 칠해진 게 몇 개인지에 따라 말의 칠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 먼저 칠해야 되냐? 활동 1번에 보면 그러면 마를 먼저 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에 5가지를 우리가 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마에 칠했으니까 이제 가에는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고, 나에는 가 아니고 마 아니고 세 가지. 여기도 가 아니고 마 아니고 세 가지.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맞은편을 고려해야 돼요. 자, 사실 얘를 그래프화 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쵸? 좀 그래프를 못 그렸는데 도형을 좀 새로 그려볼게요.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봐보면 결국은 여기가 마, 여기가 마,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여기가 다, 여기가 라죠.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자, 보면 가는 나마라에 돼 있고 나는 가마다. 그쵸? 자, 그러면 마에 우리가 5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마에 5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자, 그럼 나의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가와 얘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나와 라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와 다가 같다면 가에는 4가지. 그럼 다는 자동으로 결정되죠. 자, 그럼 나는 가가 5가지, 가를 색칠하고, 자, 마를 색칠하고 가와 다를 칠했는데 2가지 색밖에 안 썼죠. 그러면 나는 3가지. 그쵸? 마가 5가지, 가가 4가지. 다는 자동으로 결정됐고 나는 3가지. 그럼 라도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건 똑같이 아까 12, 20, 12 곱하기 3, 36가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에 곱하기 5를 안 했네요. 마가 5가지. 그러면 180가지가 되고, 자, 그럼 만약에 가와 다가 다르다고 한다면 마에 5가지, 가에 4가지, 다에 3가지. 그러면 가마다가 다 다른 색이죠. 그럼 나는 2가지, 라는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맞은편에 또는 인접하지 않은 애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120, 240. 얘네 둘이 더하면 420이 된다는 거. 이런 예외 문항을 잘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요런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얘 잘 보면 A는 B, D, E와 겹쳐져 있고 B는 A, E와 그러니까 자, 이거 사실 보면 A는 A가 겹쳐 있는 애는 다 겹쳐져 있죠. 그리고 E 같은 경우엔 B, A, C와 겹쳐져 있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A, D, E, C 같은 경우엔 D, A, E.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얘와 다른 게 뭘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A는 마, B는 가. 그러면 E는 나, C는 다, D는 라라고 해볼게요. D. 자, 그러면 A와 겹쳐져 있는 애는 D, B, E. 마와 겹쳐져 있는 애는 전부 다 겹쳐져 있고, A와 겹쳐져 있는 애는 마와 겹쳐져 있는, 다 겹쳐져 있죠. 그럼 B, 가와 겹쳐져 있는 애는 나마라예요. 나마라. 그럼 B와 겹쳐 있는 애는 EAD죠. EAD. 그럼 나와 겹쳐져 있는 애는 나와 겹쳐져 있는 가마다예요. 그러면 B, A,
C. 자,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얘네 두 개가 같은 그래프, 같은 모양이에요. 색칠하기에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생긴 케이스도 있고 요렇게 생긴 케이스. 자, 요렇게 생긴 케이스, 요렇게 생긴 케이스 또는 요렇게 생긴 케이스가 다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색칠하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요. 사실 1번 문제 같은 게 정석이고, 좀 나아가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자, 그 색칠하기에 이런 문제가 맞은편에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좀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을 만들어 놓고 A, B, C, D 이를 색칠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5개를 칠하는데 A에 보통 C를 먼저 칠할 건데, 자, B하고 D는 영향을 안 끼치고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봐보도록 한다.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할지 학교에서 녹화를 할지 학교에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니다. 지금 한 번에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열을 한번 배워볼게요. 요 막대기가 궁금할 텐데, 이거는 제 마이크예요, 마이크. 이제 좀 안 보이죠? 자,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순열이 뭘까? 자, 사실 순열은 자,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순열. 자, 자, 순열은, 자, 순열은 요렇게 써요. 자,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요건데, 열이에요, 열. 그러니까 사실 순열은 일렬로 세우다 라는 의미가 좀 굉장히 강하고, 영어로는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permutation.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순열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순열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구나. 자, 그렇게 이해도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일렬로 나열한 것을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NPR이라고 한다. 자,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를 따와서 NPR이라고 하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택해요. 일렬로 나열하는,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한 게 n개에서, 예를 들면 3개에서 4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r은 n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은 당연하게 뒤에 오는 게 작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NPR이라면 뭘까? NPR이라면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서 뭐 한다고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순열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첫 생각을 해볼게요. 자, 3명을 일렬로 나열시켜 볼게요. 1, 2, 3. ABC라고 볼게요. ABC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ABC가 있겠죠. 자, 그럼 A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은 B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은 C가 올 수도 있죠. 그럼 B가 오면 당연히 C가 와야 되고 C가 오면 당연히 B가 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B가 제일 앞에 온다면 A가 있는 경우, C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A가 오면 C가 나와야 되고 B가 와야 돼. 그럼 C가 오면, 자, A, B. 그럼 A가 오면 B,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일렬로 어떻게 나열됐냐? A, B, C로 나열됐고 얘는 A, C, B. 이렇게 얘는 C, B, A가 나열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얼굴이 너무 컸네요. 얘기하고 줄인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죠. 뭐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좀 어두워가지고 카메라를 좀 옮길까? 그래 정훈아 고마워. 자 그러면 세 개를 나열했죠. 그럼 처음에 제가 선택을 했을 때 A가 앞에 올 수도 있고 B가 앞에 올 수도 있고 C가 앞에 올 수도 있죠. 경우가 몇 개요? 세 가지죠. 잠깐만요. 이게 자동 맞추게 돼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A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B하고 C가 올 수 있죠. 왜냐면 A를 뺐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두 가지예요. 왜? A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두 개를 썼으니까 남은 게 몇 개예요? 한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순열이란 건 이렇게 하나씩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의 결정을 냈으니까. 그래서 순열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자, 간단하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볼게요. 자, n개가 있어요. 1부터 2, 3, 4 몇 개인지 모르지만 n개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이거를 얘네를 일렬로 나열시킬 건데 처음에 올 수를 정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올 수를 정해볼게요. 처음에 올 수가 1부터 n까지니까 몇 개? n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그 다음에 여기서 1부터 n까지 중에 뭘 선택했는지 상관없어요.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n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올 수는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남은 게 몇 개? n-1개죠. 그럼 n-1개. n개를 선택할 때마다 n-1개를 선택할 수 있죠. 각각마다. 곱사건이죠. 곱사건. 자, 그럼 똑같이 그 다음에 n-2개. 자, 그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몇 개가 남을 때까지?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각각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를 다 곱한 거. 즉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점 한 개가 되는. 자, 이러면 n개를 전부 나열시킨 방법의 수죠. n개를 전부 나열시킨 방법의 수. 근데 우리는 순열을 조합할 때 자, n개를 나열시키지 않고 r개를 나열시키죠. 그래서 자,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npr의 경우는 여기서 중간에 r개만 뽑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를 세볼게요. r개만 뽑기 위해서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 n개, 그 다음은 n-1개. 몇 개 뽑았어요? 두 개 뽑았죠? 그 다음은 n-2개. 세 개 나열시켰어요. 그럼 4개 나열시키면 n-3개일 거고 5개 나열시키면 n-5. 자, n-3. 자, 여기가 4개 나열시킬 때 그러면 r개를 나열시킨다 그러면 4개 나열시킬 때 n-3이니까 r개를 나열시키면 n-r보다는 하나가 더 크겠구나. 그래서 n-r 플러스 1가지구나.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npr은 자, 순열 npr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 어디까지 곱한다? n-r 플러스 1까지 곱해라. 자, 그러면 아까 3개를 나열시키는 방법, 3개를 3개로 나열시키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다음의 값을 문제 1번 한번 구해볼게요. 자, 7P는 7개를 나열시키는데 7개를 2개를 선택해요. 그럼 처음에 선택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처음에 선택을 하면 처음에 총 몇 개 중에 선택을 했어요? 7개 중에 선택했죠? 그러면 그 중 7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제일 앞에 놔요.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나온 게 몇 개? 6개. 이렇게 된다는 게 순열이다. 자, 문제 1번 나머지는 제가 설문지 문제 1번과 문제 2번 문제 1번은 설문지로 올리도록 하고 문제 2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준영이는 어느 놀이공원에 있는 11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 11개 중에서 3개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타는 순서를 고려하여 준영이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로. 자, 사실 지금 순열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했죠. 일렬로 나열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순서. 그쵸. 순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순서를 자, 키워드.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가 있다라고 그러면 순열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가 있는 애는 순열이다. 그럼 11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고려한다. 그러면 처음에 탈 거를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1가지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처음에 탄 거 빼고, 그러면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엔 9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990가지가 나올 건데, 이게 사실 뭐다? 11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다. 일렬로 나열해서 앞에 있는 애부터 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순열을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진 고생했고 주말 잘 보내도록 하세요.